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단계 3강.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한 2강을 했죠. 이번에는 최초로 일에 관련된 문제를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강좌로 끝나요.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은 바로 이 정도 평이한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같은 거죠. 서울에서 정수기 관리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평균 한 가구당 4명. 두 가구 중 한 가구만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 정수기 관리를 받는다. 여기서 우린 1년에 정수기를 몇 번 관리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고, 다음에 정수기 관리사는 4시간에 5가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0가구 관리하는 거죠.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근무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거쳐갖고 바로 우리는 1년에 전체로 정수기 관리사가 몇 명이 필요한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왔듯이 이제 바로 AI 풀이를 어떻게 하나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잠시 멈추고 풀이한 풀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맞췄으리라 보지만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평균 인원이 가구 수가 4명이기 때문에 이걸 사로 나누면 250만 가구 그리고 정수기 사용 비율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50만 가구의 절반 바로 125만 가구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되기 때문에 1년에 4배 그래서 바로 125만 가구의 4배는 바로 500만 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기는 1인당 4시간에 5가구 8시간에 10가구죠. 그리고 10가구가 일주일에 5일을 하기 때문에 50가구가 50주일하기 때문에 2500가구 정수기 관리사가 1년에 2500가구 그리고 여기서 전체 관리를 받아야 될 가구수는 바로 500만 250가구로 나누면 답은 바로 2000명이 나오죠. 2000명. 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완벽하게 풀었어요. 뭐 가끔은 우리가 이 GPT가 이렇게 완벽하게 푸는 문제도 있고 뭐 이거 이상으로 뭐 더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볼 최선의 풀이 방법은 생각해도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신 요거 유사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보다시피 거의 똑같은 문제죠. 바로 부산의 에어컨 설치와 관리업체 사람 수. 부산에는 360만 명이 살고 있다. 평균 3명. 3가구 중 2가구가 에어컨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받는다. 설치 관리사는 바로 6시간에 2가구 그리고 6시간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40주 근무한다. 자, 이건 뭐 거의 문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암산으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 360만 가구를 바로 평균 3명이 살기 때문에 이것은 120만 가구가 될 겁니다. 이 360만 명이 바로 평균 3명이 살기 때문에 120만 가구죠. 120만 가구. 거기다 곱하기 3가구 중 2가구만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여기 40, 그러니까 80만 가구가 에어컨을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1년에 2번, 그래서 160만 번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에어컨 관리사는 6시간에 2가구죠. 2가구, 그리고 6일, 하루에 6시간이라기 때문에 하루에 2가구고, 일주일에 5일이니까 일주일에 5일, 그 다음에 1년에 40주죠. 그러니까 여기 520, 400이 되죠, 400. 자, 160만을 400으로 나누니까 우리는 바로 4,000명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무용으로 이제 답이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박사원과 김사원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다. 자, 보고서가 완료되기까지 김사원이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두 몇인가? 자, 이것은 1단계 4강에 물론 일에 관련된 문제는 1단계 3강과 4강으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 4강에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박사원이 혼자 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8이다. 이럴 때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을 바로 1로 본다는 거지. 이걸 뭐 A로 본다던가 그래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약분되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을 1로 본다. 그럴 때
박사원이 8일 걸리면 얘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량은 전체 일의 8분의 1이다. 이 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될 거예요. 자, 계속 이용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김사원은 14일 걸린다.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4분의 1. 처음 이틀 동안 박사원과 김사원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김사원이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마지막 이틀은 두 사원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박사원은 바로 여기서 이틀이기 때문에 4일 사용한 거고, 김사원은 똑같이 4일에다가 그 모르는 X일이 더 한 거죠. 혼자 사용한 것이 X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X일,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며칠인가,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1단계 4강에서 이 풀이 방법을 봤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자, 동영상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풀이 방식을 봤더니 얘도 하다가 좀 오류를 범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한 건 맞지만 이런 방법은 약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는 어떻게 하냐? 실제는 여러분과 그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죠. 8일 동안 걸리고 14일 동안 걸리기 때문에 박사원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8분의 1, 그리고 김사원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1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같이 이틀을 같이 했기 때문에 4일 동안 같이 한 거고, 혼자 김사원은 혼자 한 일량을 한 날을 X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박사원이 할 수 있는 양은 바로 8분의 4죠. 8분의 4. 4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사원은 14분의 4에다가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X. 김사원이 혼자 사용한 날이 X이기 때문에, 자, 4일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이것이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X를 풀면 되는데, 이것도요, 요게 이제 암산으로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야죠. 얘가 2분의 1이라면 얼른 보다시피 요게 3이면 돼, 3. 그래야지 14분의 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안다면 거의 뭐 1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죠. 이게 1단계 4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직무능력 기초를 들은 사람은 이 강의를 지금 했던 거로 기억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지성이가 어떤 일을 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는데 20분 걸린다. 혼자서 20분 했을 때 같이 일을 마쳤다. 지성이와 아버지가 함께한 시간은 몇 분인가? 자, 그랬듯이 이것은 이제 분으로 해야죠. 얘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60분으로 봅니다. 60분. 지성이가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60분의 1이고,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60분의 1이고, 아버지가 1분 동안 일량은 20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지성이가 20분 동안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성이는 20분 동안 60분의 20을 일했겠죠. 그럴 때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일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일량은 20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때 같이 한 시간이 X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플러스 또 지성이가 한 것은 60분의 X겠죠. 요게 아버지가 X분, 지성이가 X분 동안 일한 거야.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익숙해지면 요걸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플러스 X라고 넣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1이라고 놓고 풀죠. 자, 전체량을 처음부터 지성이는 1분의 60분의 1하고 아버지는 20분의 1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전체량을 1로 본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푸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양변에 60을 곱한 다음에 풀이하죠. 양변에 60을 곱하면 여기 20 플러스 X 플러스 60을 곱하니까 3X는 60이 될 거고, 자, 요 계산하니까 4X는 넘어가면 40, 그래서 X가 1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이가 되는 바로 이제 유제 문제였어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앞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세요. 이것은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하루에 일일에 할 수 있는 비율이 3대 2대 2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 나오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전체 일을 며칠 만에 마쳤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 일을 며칠 만에 마쳤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전체 일량을 1로 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 5일 만에 마쳤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한 일량이 5분의 1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각각 B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B가 나오면 우리가 그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내용 중에서
바로 갖고 비례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례상수를 이용하죠. 김대리가 3A만큼 일할 때 이대리는 2A만큼이라고 박대리는 2A만큼 일할 것이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그전과 문제랑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체 일을 마치는 게 이거로 마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해봤자 10일 동안 전체의 3분의 1뿐이 못한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대리가 5일, 이대리가 3일 쉬었지만 박대리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처음부터 전체를 완성할 때 며칠 걸리는가. 그러니까 그전의 문제랑 약간 많이 틀리죠. 일단 일이라고 놓고 풀지 않고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푼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직접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GPT를 한번 돌려봤더니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우린 그걸 무시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바로 이제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할 수 있는 하루의 일량을 3A 그리고 2A, 2A로 보죠. 근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더하면 7A야. 근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일량이 얼만큼 되냐? 3명에서 10일 동안 해봤자 3분의 1뿐이 완성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일 동안 해봤자 3분의 1뿐이 완성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3을 곱해야지만 이것이 전체 일량이 되는 거죠. 자, 10일 동안 일한 것이 전체 3분의 1이기 때문에 3을 곱해야지 전체 일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에 3이니까 210A가 되는 거야. 210A. 이것이 전체 일량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또 우리가 복잡한 조건이 김대리는 5일, 이대리는 3일, 그리고 박대리는 쉬지 않았죠. 그때 며칠 완성되겠는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박대리가 한 시간이겠죠. 박대리가 X를 했다면, 자, 박대리가 2A만큼 X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대리는 5일 쉬었으니까 김대리는 X-5일만큼 한 거고, 그리고 이대리는 3일 쉬었으니까 X-3일만큼 한 거죠. 근데 각각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다 3A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A를 곱해야죠. 한 시간, 한 날짜 곱하기 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바로 3A 곱하기 X-5. 이것이 바로 김대리가 한 일량과 그 다음에 이것이 날짜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이 이대리는 2A에 X-3, 다음에 박대리는 2AX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다? 이것이 210A가 된다. 이것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자, X값 구하는 것이 X가 이제 전체 일을 하는데 며칠 걸리는가. 그래서 박대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일 날짜가 X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되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행히 이제 A는 모두 소거되죠. 소거돼서 나머지를 풀면 돼요. 자, 나머지 푸는 건 뭐 어렵지 않죠. X에 관한 방식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를 풀면 이것이 바로 33일이 나와. 자, 구해보세요. X가 바로 33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전과 봤던 문제랑은 좀 다른 그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 교재에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데 이것이 1단계 3강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전체 일량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전체 일량을 구한 다음에 구해주는 그런 식의 문제를 보세요. 자, 전체 일을 하는데 첫날은 A 혼자, 그리고 둘째 날은 B와 C 함께, 그리고 셋째 날은 A와 B가 함께, 넷째 날은 A, B, C가 함께 해서 마지막 날 C가 해서 5일 걸렸다. 자, 그러니까 5일 걸렸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A가 하루 동안 일량을 A, B가 하루 동안 일량을 B, C가 하루 동안 일량을 스몰 C로 한다면, 자, 첫째 날은 A 혼자 A, 둘째 날은 B 플러스 C, 셋째 날은 A 플러스 B, 넷째 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섯 번째 날은 C 혼자. 자, 이것이 이제 바로 5일 동안 일량이죠. 자, 5일 동안 일량을 이거 모두 구해보면 우리가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 그러니까 3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이것이 5일 걸쳐서 이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A, B, C가 함께 일한다면 며칠 걸리는가? 그럼 A, B, C가 함께 일한다면 A, B, C 요만큼 일하는 거죠. 그렇다면 며칠? 3일 걸리는 거지. A와 B가 C가 하루 동안 일의 양이고 A, B, C가 함께 하면 요만큼 되죠. 그런데 이 전체의 일의 양은 바로 5일 동안 일량은 3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여기서 3일 동안에 A, B, C가 함께 일한다면
3일 걸린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랑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문제죠. 자, 이 문제가 3번의 유제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4번. 4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전에 우리 교재에도 비슷한 문제는 없었고 실제로 본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어떤 공장에서 기계 고장으로 연속적으로는 작업 공정이 멈췄다. 그 전까지 반제품이 일정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제품이 96개 쌓였을 때 기계가 고쳐서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 명이 작업을 처리할 때 반제품이 쌓이지 않고 흐를 때까지 40분이 걸리고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이 걸린다. 한 명이 1분간 처리할 수 있는 반제품 몇 개인가? 자, 이런 얘기죠. 어떤 이제 공정이 있는데 공정이 여기 반제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반제품.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입되면서 반제품을 이거를 처리하는 거죠. 반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일단 96개가 쌓였어. 96개가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명이 작업을 투입하냐, 두 명이 작업을 투입했다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반제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제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보다시피 40분에 여기 한 명이 처리하면 40분, 그리고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 이게 비례하지 않죠. 이게 한 명이 40분 걸렸다면 두 명이 20분 걸려야 되잖아. 반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러니까 두 명이 15분 걸렸다는 것은 반제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두 명이 한다면 반제품이 그만큼 쌓여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걸 의식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췄다.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풀을 본다면 이것도 이제 AI로 돌렸더니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최소의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고 이 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걸 이제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제품이 과연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96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1분에 X개씩 만들어진다. 반제품이 1분에 X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이 40분이 걸렸죠. 한 명이 작업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1분에 X가 만들기 때문에 40분이면 40X가 될 겁니다. 40X. 근데 여기서 또 사람이 여기서 투입됐을 때 이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개수 1분 동안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개수를 이거를 Y로 한다면 그때 사람이 40분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40Y가 되겠죠. 이만큼이 이제 40Y가 된다면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포함돼서 그 전에 만들어진 것까지 다 풀이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죠?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야.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이제 두 명이 처리하면 15분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은 96개가 있었어. 15분 걸리니까 그때 반제품은 15X가 되는 거죠. 15X. 반제품은 15분 동안에 만들어진 개수야. 근데 사람은 두 명이 투입되죠. 한 명이 Y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2Y가 됩니다. 2Y 곱하기 15분. 이것은 혼자는 Y지만 두 명은 2Y가 되고 15분 걸려서 이것이 반제품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죠. 자, 이걸 구하면 이것은 30Y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에서 XY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는데 뭐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한 명이 1분간 처리할 수 있는 반제품 개수가 이거죠. Y를 구하라는 거예요. Y. 자, Y를 구하려면 X를 속이시게 날 텐데 X를 속이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간단히 팁을 본다면 여다 3을 곱하기 여다 4를 곱한 다음에 전체죠. 그 다음에 빼주면 Y가 소거되죠. 그러면 X 먼저 구해요. X를 구한 다음에 X를 집으면 Y가 구해질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걸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다 보니까 X가 딱 떨어지지 않고 X가 5분의 8이 나오네요. 5분의 8. 그렇더라도 여기 대입하면 이것이 정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해본다면 Y는 그제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가 동영상을 멈췄다고 구해보세요. Y는 4개 나옵니다. 4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이 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 이제 이 복습용으로 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이건 제가 따로 구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길게요. 답은 지금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고 그 다음에 답은 1분 후에 확인하세요. 1분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6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풀고 아까처럼 공식을 세우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2번 4강은 이렇게 간단하게 많지 않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